네, 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자, 입시 일정에 이어서 전형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가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가요? 이게 가장 아마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좀 쉽게 그냥 분류를 일반적으로 해보자면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이상이 높다. 그럼 당연히 제가 볼 때에도 정시로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성적 기준은 뭐냐? 2학년 때 본 뭐 11월 모의고사 아니고요. 3학년 때 본 3월 서울시청 모의고사 아닙니다. 무조건 수능평가원 6월, 9월에 모의고사 성적. 그것이 내가 어떤 전형이 확고하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컨설팅 하면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신도 정시도 비슷해요. 혹은 정시가 조금 더 떨어져요. 0.5나 한 1등급이 낮아요. 그런데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생각보다 비교과 스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과를 쓰는 게 제가 볼 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시 앞으로 석 달 넘게 이상 남았을까? 6월이면 6월 모평을 보는 게 6월 초라고 해도 솔직히 3개월 정도 되는데 90일만으로 모든 전 과목들이 한 등급씩 다 올라가지고 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다? 통상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고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조차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한테 물어보죠. 근데 6월 모평 어찌됐든 뭐 되게 높게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럼 또 하는 소리가 6월 모평 별로 열심히 안 봤다. 그냥 대충 봤다. 그럼 제가 또 반문을 합니다. 대충 본다는 기준이 뭐냐?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번호를 찍은 거냐? 문제 다 읽어보고 시간 다 써가면서 문제 풀었는데 그 점수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반문 더 드립니다. 아니 6월 모평 못 봤어도 잘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모든 학생한테도 설명되겠지만 현역한테도 적용되겠지만 재수생들은 훨씬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현역이 어찌됐든 내신을 해야 되니까 3월부터 3, 4, 5, 6, 7월 초까지라고 해도 한 4개월 동안은 이 친구도 거의 내신만 했거든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사탄 과목 혹은 과탄 과목이 내가 고3 때 한 과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봤던 점수가 내 실력입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오르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문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3 중에서 6월 모평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거냐? 3월이나 혹은 작년 겨울방학부터 난 6월 모평을 잘 봐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모평 대비만 한 친구들이 몇 프로가 될 것 같냐? 재수생밖에 없죠. 현역 고3들은 그거 할 여유가 없죠. 수행평가도 해야죠. 내신 공부도 해야죠. 그러니 좀 냉정하게 본인을 객관화시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6월, 9월에 정시가 유리할지 수시가 유리할지 따지는 판별 기준은 1등급 이상 높으면 정시, 반대로 낮아요. 내신에 한 2등급 나오는데 모평 3등급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동탄 지역에서도 쭉 입시 지도하면서 가르쳐 봤지만 실제 나중에 9월 모평 점수 경기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두 개 다 끌고 갑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몰입을 하는 쪽으로 또 한다 하더라도 수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시에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과목이 한두 개는 있고 두 개는 있고 두 개는 안 나온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에 최저를 두 개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동아리에도 예를 들어서 나 전자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동아리가 독서 동아리다. 혹은 자율활동은 정말 자율활동 학교에서 그냥 뭐 하는 거, 뭐 진로활동도 적성검사 같은 거나 내과와 상관없는 그냥 공통적으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거 기본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세부특기사항 1학년, 2학년, 3학년 각 과목별의 세부특기사항에도 딱히 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 원리 혹은 내가 추가적으로 지식을 심화 확장한 사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조금 더 높을 경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시해라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신은 좀 낮지만 혹은 모의고사는 못 보지만 내신은 조금 3등급, 4등급이라도 전공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1, 2학년 때 많으면 3학년 때 마무리를 잘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전공 탐색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 경기도의 중위권 학교들 그 다음에 서울권의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학교들까지 통상 수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나 말을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교탁만 보고 합니다. 바닥만 보고 합니다. 도저히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부들부들 떨려서 머리가 하얘져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저도 면접 대비를 한 2달, 3달 정도 시키는데 대부분이 원래 다 그래요. 왜? 현재 초중고 교육 체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키는 단계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들이 많은 경우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더 심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걸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정시로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비슷하더라도 정시로 생기부가 없으면 비교과 활동이 없으면 정시로 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부담은 저거 뭐 면접 한 2달, 3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책도 읽고 내가 연구했던 것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추가적인 배움식 쌓고 하면 말하는 것만 어렵지 않겠죠.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수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장 애매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할 경우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로 2개 다 준비할 건지 그리고 그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건지 그게 아니면 내신 성적, 모의 성적이 비슷하긴 한데 내가 수능 날까지 펼쳐지다 보면 면접도 있고 중간중간 서류 발표도 있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이런 공부량을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 면접 대비도 힘들거나 할 것 같아. 그럼 수시만 혹은 수시가 비중이 뭐 4개, 교과는 한 2개 최저 깔아서 아니면 수시에서는 난 어차피 정시를 잘 볼 것 같으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만 싹 다 쓰고 스펙이 없는 경우 이렇게 없는 경우는 수시를 다 학생부 교과 최저로 쓰고 아예 정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비교과 스펙이 어느 정도냐 적절한 수준이고 3학년 때 어느 정도까지 더 챙기면 어느 정도 선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냐 이건 각각 개별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일반적으로 몇 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학원에서 뭐 혹은 뭐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뭐 비용적으로 부담스럽다 혹은 믿을 만한 데가 없다고 하신다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이런 경우에 그럼 내가 비교과 수준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과를 갔는데 전에 어떤 과 선배가 대학을 갔다면 그 선배 자기소개서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연락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뭐 그런 노력이나 선생님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셔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완벽히 될 거라는 상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6학종의 정시 불가능합니다. 6교과의 최저 깔고 정시 가능합니다. 논술의 정시 가능합니다. 조합들을 연구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대학을 보냈던 사례로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 에이스 전형 아주 됩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 건국대죠. 국민 프론티어면 국민대고 네오르네상스 경희대입니다. 자, 내신은 1.79부터 낮게 나오는 곳은 2.0까지 나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대학마다 내신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학종은 내신 산출 방식은 없는데,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따로 산출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성평가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을 따질 때 학생부 교과로 모의 지원해서 그 대학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봐라. 뭐 진학사 사이트라던가 UA 사이트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변동폭이 크죠. 좀 심한 경우에는 뭐 3등급짜리 애가 2등급으로 갑자기 탈바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대학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경우. 어쨌든 확인을 꼼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주로 쓰라고 했어요. 괜찮아. 1학년 스펙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3학년 때 잘 마무리해서 이런 활동 너 공부하고 발표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서 아주대 넣고 자기추천 전형으로서 건대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서울에서 떨어진 경우 있고, 요거 이때는 이게 교과 전형에 가까웠을 겁니다. 숭실대학교.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서울에서 사유나라.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최저 미충족 떨어졌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실제로 면접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8월 말까지 혹은 8월 중순까지 스펙 준비하고 9월 초부터 9월 한 15일까지는 대학교 어디 쓰지? 경쟁률 확인하고 여기 쓸까 저기 쓸까 상담하고 엄마 아빠랑 또 토론하고 이러느라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9월 중순까지 딱히 공부 안 하다가 에이 두 과목인데 준비할 수 있어요. 2등급 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준비 들어가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담감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본인은 공대 갔으니까 뭐 이렇게 만족하는데 결국은 헛짓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3학년 비교과가 강한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작년 사례인데요. 재작년 사례인데요. 왜냐? 최근에 코로나 3년 겪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딱히 학교에서 활동한 게 없어요.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도 대학 최소한 고1 때, 고2 때까지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거든요. 작년에 대학교 가는 3년 내내였고 그전에도 2년 정도였는데 어차피 전제는 비슷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다는 건 결국 친구들도 다른 어떤 지원자들, 경쟁자들도 준비 못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라도 빨리 부랴부랴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준비해 보아라. 그런데 불안하죠. 아이 입장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동탄 지역에 최근에 부는 바람은 학종 위험하다. 모른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것도 있고 교과 무조건 써라. 그래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요즘 경쟁률만 봐도 학생부 전형이 지금 14대1, 18대1 나오고 앉아 있는데 아주된 6대1 나오고 경희대가 우리 경쟁이 낮죠? 왜? 몰리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예스 할 때 내가 노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전 이런 뉴스 나오면 반대로 좀 사고하시길 많이 바라는데 뭔 소리냐면 올해는 학생부 교과 이제 교과로 뽑는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학생부 교과 지원율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안 써야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 몰릴 건데. 그리고 학교 친구들 분위기 보면 7, 80%가 다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쓴다는데 그럼 오히려 학종 쓴 게 나은 거 아니야? 같은 학교라도 전형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또 원서 접수 기간 안에 경쟁률 변동폭이 계속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단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다 보니 이 경쟁률이 교과 경쟁률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왜? 생계부만 들어가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아니야. 자소서가 없어서 생계부가 스펙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건 원서 접수하는 분위기를 보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전형을 조합을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최저 준비한다, 논술과 정시 같이 준비한다. 요겁니다. 생기부에 없는 거. 세부 특기 사항도 뭐 딱히 저는 없어요. 그냥 뭐 국어 공부한 거 써 있고 수학 공부한 거 써 있고 그냥 과학 실험한 거 써 있어요. 학교에서 한 거. 전공과 관련 없는 동아리 자율 진로 창체 활동도 동아리도 전공이랑 별로 이어져 있지 않고 자율활동 진로 활동 딱히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전공 관련 세부특기사항 창체 활동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2학년 기준이라면 아직까지 종합으로 조금 더 괜찮은 학교 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왜? 3학년 때 스펙을 추가하는 것이나 비교과 활동을 노력하는 게 부모님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3학년 때 비교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전 반대로 여쭤보죠. 그렇게 따지면 3학년 때 내신은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건 똑같아요. 3학년 때 비교과 활동도 입학사정과는 다 아이들이 실제로 했다라고 판단하고 점수에 산출시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실제로 합격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난 이거 많아요. 내신은 좀 낮지만 난 이게 많아요.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스펙은 짱짱해요. 3학년 때는 더 망창 넣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 면접이나 서류 100% 전형도 신청하는 것이 괜찮다. 단, 쓸 때 학생부 교과 논술 정시라면 이거죠. 재수 감안하고 준비할 거냐, 아니면 나는 올해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 안 조건 깔아놓고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적정선이 4개, 뭐 하향이 2개, 아니면 적정선 2개, 상향 1개. 혹시 뭐 수능 최저가 좀 강화돼가지고 카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좀 찾아냈다면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뭐 논술 2개, 교과 2개, 뭐 교과 4개 이렇게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이든 교과든 대부분 상향, 적정, 하향 2개, 2개, 2개 고르실 건지, 아니야 나는 무조건 재수해도 좋은 대학교 갈 거야, 상향 2개, 뭐 상향 4개, 상향 3개, 적정 3개, 뭐 그런 식으로. 물론 비교과 활동이나 내신 등급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확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하고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필요하시다면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종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6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믿을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상당히 많이 고르고 상당히 많이 비교해보고 친구들한테 육학종은 이렇게 넣었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개별 확인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원서 접수 기간에 경쟁률까지 보고서 결정해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믿을 만한 상황이고 나 혼자는 어디가 상향인지 하향인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안정권을 무조건 2개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커트보다 낮은 학종권이라도 쓰든지 교과를 쓰든지 하는 것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육학종은 솔직히 함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 믿을 만한 사람, 알려줄 만한 사람이 있거나 재수 감안하고 준비하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있습니다. 3.5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4등급에 넣었어. 생기부에 전공관련 스펙은 어느 정도 있어. 그럼 웬만하면 붙긴 붙어요, 추합으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례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뭐 낮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비교과 스펙이 전공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렇게 쓰게 되면 광탈이라고 하죠. 서류 광탈이 생기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붙었는데 요것도 예비 번호는 굉장히 뒤늦은 번호가 나왔어요. 물론 면접에서 조금 본인이 실수한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상향이 좀 힘들어요. 이거 교과의 사례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다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인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 상향이 되면 이렇게 된다, 교과는. 근데 얘는 교과는 아니지만 스펙이 없는 상태로 학종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례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비교과가 매우 부족하면 커트라인 의미 없으니까 무조건 교과로 쓰라는 교훈 드리기 위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과는 스펙 필요 없거든요. 교과 커트만 보면 됩니다. 근데 단 좀 더 좋은 학교 네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뭐 이런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 친구도 사실은 6개 다 학종이에요. 네. 저희 학원은 교과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친구를 예로 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 2.25입니다.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창의 인재 전형, 뭐 두드리, 명지, 여기는 일괄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이 없습니다. 최초합 나왔고요.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을 쓸 때 상향을 쓰긴 했어요. 근데 너무 초상향을 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이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종에서도 2등급 중후반 혹은 3초까지도 가능하면 합격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학과마다는 있어서 이 정도 상향이면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혹은 동대, 건대, 홍대, 숙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스펙이 부족하면 서류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로서 보여드리기 위해 보여드린 겁니다. 교과는 그냥 커트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떨어지는 비율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최저 안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최저 미충족이 못해도 45%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요거는 아까도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입시 일정 제가 설명드릴 때도 보여드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인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올인.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 내신이 산출되긴 하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산출 방식이 정량 평가가 아니고 학종은 정성 평가다 보니 내신 산출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산출 방식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아마 한국 외대일 겁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2.3까지도 내신 커트가 올라가요. 반영되는 과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 컨설팅 할 때 3학년 때는 2학년 때 미리 한다, 3학년 때 한다라고 해도 너한테 필요한 과목 공대니까 수학하고 과학이야. 그게 반영 비율이 높고 그게 점수가 되는 게 높아. 그런 식의 지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집중하게 되면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나와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요즘은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 내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학종에 몰입을 해서 준비하다 보면 서류도 최초야, 학종도 최초야. 물론 저희 학원에서 평균치는 이겁니다. 상향, 적정, 하향해서 내가 서류는 50% 정도 합격한다고 예상을 해라. 5개, 6개 다 붙는다는 건 좀 비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요거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교과 사례가 없는 건 죄송합니다. 이거 다 학종 사례라서. 왜? 저희는 교과를 제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위주로 해서 면접만 잠깐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따로 합격하면 문자 줘라고 항상 말은 하는데 문자가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교과로 상향을 쓴 친구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합격했어요, 선생님 하고 문자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최저 준비해서 붙는 경우는 그것만 따로 준비한 경우가 아니고 학종이랑 같이 준비한 경우 좀 무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찌됐든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펙이 없으면 준비하는 게 요거니까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건 스펙이 없으면서 대학을 썼을 때 요렇게 광탈이 나온다. 뭐 요게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나는 비교과가 적다, 많다 모르겠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선 여쭤보시라. 혹은 친구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뭐 생기부에 어떤 내용 세통 많이 들었어, 넌 저거.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에 자료 많아요.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펙이고 생기부가 몇 장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물론 장수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장수 자체가 스펙의 크긴 아닙니다. 글을 많이 세특에 넣었다고 해서 다 전공 관련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 자체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에 좀 유명한 뭐 숨한휘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자기소개서 사례 같은 걸 찾아보시면 자기소개서에 합격한 선배들이 써놓은 어떤 본인이 탐구한 내용, 활동한 내용들을 내가 활동한 거 수준과 비교해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강하고 비교과가 나는 이게 없어서 부족하구나. 그럼 나도 저 비슷한 어떤 활동들을 빨리 준비해서 비교과 활동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비교과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과를 내가 몇 개를 추능 최저가 있는 거 몇 개, 없는 거 몇 개, 혹은 면접이 있는 거 몇 개를 어떠한 식으로 지원할지 좀 가닥이 보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가 어느 선 정도까지 쓰는 것이 현실적일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센 아이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스펙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있을 거고, 이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차후에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친구, 이거 하나만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의 꿈을 꾸다가 컴퓨터 공학 쪽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파일럿은 커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활동합니다. 요건 2학년 때 독서, 일본어, 학통, 수투, 물리원, 지구과학원, 교육학, 동아리 활동, 자율진로, 독후감은 어떤 거 넣는지까지 이 친구가 했다는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친구 생기부를 보고 요런 거 했었구나. 그래서 뭐 용어도 좀 처음 들어보죠. 퍼셉트론에 관련한 분석 및 심화 학습 탐구 보고서,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및 RPA로 알고리즘 보고서 만들고 보고서 쓰기.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항공대 합격해서 최종에 이제 가게 됐는데 내신은 3점 낮게 나오면 3.3까지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상 예측이라든가 보잉 737의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으로 아두이노 이용한 드론 소프트웨어 제어하는 것도 하고 뭐 실제로 나중에 3학년 때에는 비행 시뮬레이션도 제작을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취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학과도 다르고 어떤 분야도 다를 테니까. 그런데 요 정도는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꽤나 스펙이 강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몇 개 있지 개수를 따져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주제의 내용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 비교과가 부족하다면 나 빨리 지금 기말고사 끝나면 혹은 중간고사 끝나면 뭔가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혹은 여름방학 하기 전에 혹은 여름방학 한 후에라도 뭔가 준비해서 8월 초에 뭘 비교과 활동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활동 외에도 학과별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차후 시간이 되면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혹은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드리는 걸로 비교과 수준은 다시 한번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례 하나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